자, 오늘은 민법 둘째 날로서 대표권의 제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6-3 뒤쪽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대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냐면 법인의 대표가 있겠죠. 제일 높은 사람 대표. 이 대표의 권한, 대표권이라는 건 대표의 권한인데 대표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못하는 거 이거 이렇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제한하려면 예를 들어 대표가 우리 법인에 차도 있고 집도 있어. 그걸 못 팔게 하고 싶어. 대표가 마음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회의를 한 다음에 대표는 이 차와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결의합니다 하고 회의한 다음에 그것을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지? 등기를 하면은 효력이 있어요. 등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등기를 한다는 것은 객관화 시키면 모든 사람이 보기 때문에 등기를 해두면 이 대표는 집을 팔 수 없구나. 근데 대표가 어느 날 와서 법인 대표가 집을 팔려고 그래. 그러면 그걸 이 사람이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잖아. 등기를 보면. 등기를 보면 이 사람이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 근데 등기에 그런 게 안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으면 이 사람은 팔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팔 수 있지. 있어요. 안 적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제한한다는 것은 등기에 안 적혀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못 하는 거면 적는 거야. 자, 예안이는 이제부터 뭐 집을 못 팔아. 그럼 못 파는 거야. 응? 집에 소유권 가지고 팔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못 하는 것을 등기에 적어 놓으면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저 미등기 시 다음 보면 미등기 시 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 이렇게 했어. 회의만 해놓고 자 집을 못 판다고 회의만 하고 등기를 안 했어. 그래서 집을 팔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샀어. 그러면 이거 우리 대표는 이런 거 원래 팔면 안 돼요. 권한이 없어요. 이거 다시 물을게요 할 수 있다고? 못 한다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못 한다고. 자, 지연 이해했나? 네. 이해 못하면 바로 너희들은 바로 지연이하고 오늘은 바로 얘기해야 돼. 자, 2번. 네. 특정한 행위를 대리 가능할 수 있다. 대표가 이거를 돌리고 이렇게 나와. 자, 오늘은 민법을 하는데 법인의 대표가 있죠. 대표. 네. 법인의 대표가 있는데 이사 이사도 있고 대표가 있는데 이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대표라고 하는데 네. 이 대표가 하는 일이 많이 있겠지. 네, 하는 네, 일이 많이 있겠지. 네. 이 중에서 A라는 일 이게 뭔지 몰라. 예를 들어 뭐 교육하는 거다. 네. 교육하는 거다. 그러면 요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대표가 하는 건데 대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B라는 사람에게 요거를 위임하는 거야. 그럼 B가 대표가 해야 될 일을 B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교육을 하는 거야. 대리권. 대표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보면 특정한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 네. 근데 갈로 열고 복대리라고 적혀 있죠. 복대리. 네. 복대리라고 적혀 있어. 복대리. 이 복대리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대리인이지. 네. 대리인이 또 대리인을 세우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온유한테 예를 들자면 내가 온유야 아들리나 수학 좀 가르쳐 얘기했어. 네. 그러면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온유가 가르치지. 그게 이제 대리지.
근데 온유가 또 시간이 없어. 그래서 온유가 예한이한테 예한아, 네가 대신 좀 가르쳐. 그렇게 했지? 그러면 온유는 대리인이고 예한이는 복대리인이야. 복대리인. 대리인의 또 대리인. 알겠지? 그러면 계속 쭉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된 복대리, 거야. 복대리.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도 할 수 있고 복대리까지 할 수 있다. 오케이? 복대리의 개념 알겠지? 네. 복대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복대리의 개념을. 장반시? 자, 오케이. 다음. 이익이 상반시 대표권이 없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어. 근데 대리인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이 대표한테 대표의 이익에 상반된다는 거는 대표한테 이익이 안 된다는 거야. 대표한테 이익이 상반되면 대표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럼 그때 대표권이 없어져. 대리인의 대표권이. 그리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럴 때는 특별 대리인 어떤 특정 일에 대해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한다. 임시 이사 선임이 아니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다.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한다. 자, 판례로 1번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이 불가하다. 앞에 설명했지? 네.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이 뭐지? 모르거나 알거나. 선이 뭐야? 선이 모른다. 선이 모른다고 알고. 악이 모르는 거. 예. 악이 아는 거, 선이 모르는 거. 그렇지. 아니야. 선이 모르는 거, 악이 아는 거. 네. 선이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 누구가 제3자가 이 사람이 대표가 등기를 하지 않았어. 대표의 제안을. 네. 등기하지 않은 상태로 예를 들어 온유는 온유가 대표야. 대표인데 온유는 아델리나한테 수학을 가르칠 수 없어. 네. 수학을 가르칠 수 없어. 그걸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어. 네. 등기를 하지 않고 수학을 가르쳤어 아델리나한테. 네. 근데 아델리나는 이게 온유 오빠가 지금 수학 가르칠 수 없다는 걸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네. 그럼 모르는 상태라면 어떻게 된다고?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 관계없이 예를 들어 아델리나가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등기 나 가르치면 안 되는데 알아도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져야 된다. 등기를 못 적어도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알아도 이제 그걸 못 한다고. 등기 안 적은 사람이 책임. 하여튼 등기를 안 하면 대표가 다 책임지는 거야. 그쪽에서. 알았지? 제3자는 책임이 없는 거야. 등기를 했어. 등기를 해서 나는 집을 못 판다는 걸 등기를 했어. 그런데도 집을 샀어. 그래서 문제가 됐어. 그러면 누가 책임져? 대표. 집 산 사람이 네, 책임지지. 산 사람. 왜 등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집을 사지 마세요. 등기를 했어. 그럼 그 사람은 등기부 떼보면 알 수 있지. 네. 근데 그 사람이 귀찮아서 안 뗀 거야. 그러니까 누가 책임? 집 산 사람, 제3자가 책임지는 거야. 하여튼 등기를 했으면 책임이 없고 등기를 안 한 것은 다 책임을 지는 거야. 자, 2번. 등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네요. 약간. 등기가 종류가 있지. 등기는 예를 들어 뭐 법인 대표를 누구로 세웁니다. 법인 대표 누구 이렇게 이것도 등기를 해야 되고 네. 또 이사를 누구 합니다. 이것도 등기를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돼? 법인 대표가 하지 못하는 일은 이겁니다. 이것도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다 법인에서 지는 거야. 그럼 어제 자기들이 배운 잘못한 등기랑 다른 건가요? 등기는 같은 건데 거기에 들어갈 내용이 좀 다른 거지. 어제 부동산 등기? 네. 부동산 등기하고 조금 다르지. 그건 부동산 등기고 이건 법인 등기. 법인 등기랑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와 등기는 똑같은데 똑같은데 부동산 등기는 뭐야? 부동산에 관련된 등기. 집 사고 팔고 땅 사고 팔고에만 관련된 등기가 부동산 등기. 또 법인 등기는 뭐? 법인에 관련된 등기. 법인의 뭐 대표는 누구고 이사는 누구고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나와. 법인 등기요? 지금 우리는 지금 법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법인.
지금 앞쪽에 보면 제3절 법인이라고 적혔지. 앞장에 보면 지금 계속 이어서 법인에 대해서 하는 거야. 이것들의 서류를 다 그 대법원에서 양식하고 만드는 거죠. 그래 그런 것도 다 정해줘. 대법원이 관장하니까 등기는 모두 다 대법원에서 하니까. 자 2번 비법인 사단은 뭐냐면 사단법인 알지? 사단법인 사람이 모인 사단법인 네. 사단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 아직 사단법인이 안 된 단체 아니 등기가 되지 않은 단체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사단법인이 아닌 단체 그렇지만 하는 일은 사단법인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등기가 아직 되어서 정식적으로 사단법인이 아니야. 그것을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 비법인 사단은 아예 등기가 안 돼 있지. 비법인 사단은 자 공식적으로 등기를 해야 그때부터 이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제 활동을 하는 거야. 네. 등기를 안 하면 아직 태어나질 않은 거야. 살아있는 게 아니야. 법인은 얘기했지 지난번에. 네. 법인이 등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면 아기하고 똑같은 거야. 등기를 해야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법으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같이 사람처럼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비법인 사단은 등기를 안 한 거야. 아직 등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지. 네. 아무 서류가 없는 거야. 아무 서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등기를 할 수 있어? 아니요. 못 한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우리 대표는 이런 걸 못합니다. 이런 걸 할 종이가 없는 거야. 이런 종이가 아직 태어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말이야. 비법인 사단은 등기할 방법이 없어 60조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을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아니라면 거래는 유효하다. 그래서 법인 사단은 등기를 하기 때문에 제3자가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가 여기에 지금 대표권을 제한했는지 안 했는지를 등기를 보면 알 수 있지. 네. 그래서 등기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책임이 제3자에 있을 수도 있고 법인에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비법인사는 어떻게 한다고? 등기에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대표권 제한을 알았든지 안 알았든 몰랐든지 이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없어. 그냥 거래할 수 있는 거네요.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법인하고 법인의 집을 제3자 온유가 샀어. A라는 법인의 집을 법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온유가 샀어. 네. 누구한테? 대표한테 샀어. 근데 대표의 등기에 보니까 대표가 집은 팔 수 없습니다 하고 등기가 돼 있어. 네. 근데 등기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유가 그걸 모르고 샀어. 네. 그럼 누가 책임져? 저거 대표. 제가 온유가 책임지라고 오는 거야. 자기가 등기를 안 봤으니까. 네. 그렇지? 온유형이 대표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 다시. 자 법인이 있는데 법인의 대표가 온유야. 잘 들어. 법인을 그림 보고 해. 법인의 대표가 온유야. 근데 법인에서 우리 대표는 집을 팔면 안 됩니다 하고 이런 제한을 줬어. 법인에 가지고 있는 집을 팔 수 없어요. 이렇게 제한을 줬어. 그리고 이것을 등기를 했어. 그럼 이제 누구나 볼 수 있지. 네. 이 법인 A라는 법인의 대표는 집을 마음대로 팔고 사면 안 되는구나 알고 있어. 근데 온유가 그걸 속이고 예한이한테 집을 팔았어. 근데 예한이는 등기를 봤으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알 수 있지. 네. 등기를 봤으면 알 수 있는데 예한이가 귀찮아서 등기를 안 본 거야. 그래서 그러면 누가 책임져? 와 예, 온유형. 예.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면 그냥 예한이가 다 책임지는 거야. 그냥 다 책임지는 거야. 매수인이 책임. 근데 만일에 등기가 안 돼 있어. 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온유형. 이 대표가 제한이 되어 있든 안 돼 있든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 예한이가 집 산 것은 이 거래는 유효할까 아닐까? 유효해요. 유효한 거야. 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그래 나 샀어 나 문제 없어. 이건 이제 끝 계약은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등기가 제한하는 거니까 안 써 있으면 그게 유효하는 거죠. 자 그런데 비법인 사단은 등기를 할 수가 없어. 왜? 아직 등기가 안 된 게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권 제한이든 뭐든 이런 걸 적을 게 없지? 네. 적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안이가 비법인 사단하고 거래했다. 그럼 예안이는 이 대표권이 제한이 있건 없건 내가 알았고 몰랐건 관계없이 어떤 거래를 했다. 그럼 이 거래는 그냥 정상적인 거래인 거야. 네.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아무도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조금 근데 어려운데. 이게 법인가 어떤 거래 예를 들어서 그 법인에 속해 있는 대표가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고 막 그 일반 제3자가 매수인이면 그냥 일반 그 뭐 경매 매매 같은 거를 했을 때 이런 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 매매할 때 예를 들어 아, 법인이 돈이 많잖아. 네. 그래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막 있단 말이야.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내가 지금 집 팔고 차 사는 거 얘기했지만 그 법이 대표가 해야 할 수 있는 게 많겠지. 네. 아, 다른 학교 법인이랑- 선생 예를 들어 내가 이사장이야. 이사장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지. 네.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 근데 이사장이 교장 선생님만 딱 하는. 교장 선생님은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앞으로 학생들 때리지 마세요. 내가 얘기를 했어. 네.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그게 등기에다가 교장 선생님은 때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등기를 해놨어. 그럼 이제 학생들은 그 등기를 보면 알지. 네. 선생님은 나 때리면 안 되네. 안단 말이야. 네. 근데 예안이가 그 등기를 안 봤어. 귀찮았어. 그래 맞았어. 그럼 어떻게 돼? 안 보고 맞으면 자기 책임인 거지. 네. 그 맞기 전에 선생님 내가 등기해 보니까 선생님 나 못 때리게 되는데 왜 때리셨어요? 해야 되는 거지. 봤다면 할 수 있지. 이제 좀 비유가 되나? 좀 네. 그런 거라는 거야. 제한한다는 게.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그 거래를 못 하는 그 해당되는 거. 그게 제한한 것만 못 한다는 거야. 제한한 거. 내가 집 파는 걸로 얘기했지만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든 등기에다가 이거 못한다 이거 못하는 걸 10개 적어놓으면 그 10개는 다 못하는 거지. 그 대표는. 자세히 봐야 돼. 타임하면은 없어지는 거죠. 자세히 봐야 되겠네. 그래. 그러니까 필요하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이사 행위가 3번. 아들리나 수학 너는 그거 가지고 뭐 수학 될 거냐? 수학 풀어. 이사 행위가 법인의 이사의 행위가 주관적 사리가 뭐지? 이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사 개인을 위해서 사리를 꾀해도 이 말이야. 이사가 뭔가를 했어. 법인을 대표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이사한테만 유리한 거야. 이사한테. 주관적 사리를 꾀해도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유효하다. 하여튼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사가 한 모든 행동은 다 유효한 거야. 유효한 거. 사실 이거 그냥 맞는 말 아니에요? 아니, 자 생각해봐.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는데 이사가 회사에 유익한 일을 해야 되지. 네. 근데 회사에는 유익하지 않고 자기한테만 유익한 거야. 회사는 손해보고 자기한테 유익한 거야. 그 일을 했어. 네. 그럼 사실은 회사한테는 나쁜 거지. 네. 그래도 그것은 유효하다고 인정해줘야 된다고. 아 여기 이 법은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님이 사단법인 한국다문화 청소년 지원협회를 만들었잖아. 내가 대표잖아. 내가 대표 이사란 말이야 지금. 근데 예한이를 우리 법인의 이사로 채용을 했어. 이제 선발을 했어. 근데 예한이를 우리 그 사단법인에 일 열심히 하라고 이사를 만들어줬는데 예한이가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자격증 만들어서 자격증 장사해서 자기가 막 용돈 쓰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네. 그럼 그 행위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 유효하다는 거야. 그것도. 말도 안 돼. 그것도 어쨌든 그 사단법인의 대표권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다 직권 유효하다. 남용이 아니고 직권 남용인데도 유효하다.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샀잖아 누군가는. 그 산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거지. 다 보호해줘야 된다 이 근데 말이야. 사실 그거 하기 전에 왜 이사장님이 제가 그렇게 하려면 알고 그거 하지 않을까요? 그래 그렇게 하는데 몰랐을 경우 유효하다. 아무튼 일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다 유효하다. 근데 알면 등기해버리면 되네요. 그거 하지 말고. 그렇게 못하게 하려면 등기를 하라 이거지.
자, 4번.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 강행법규 말이 좀 어렵지? 강행법규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강행법규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거.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야, 무효. 그 계약은 무효. 무효. 그 계약은 없었던 계약이 된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 근데 비진의 표시 표현대리 법리는 적용이 불가하다. 자, 이제 비진의 표시 표현대리 이런 말들인데 요 뒤에 가면 나올 거야. 네. 뒤에 가면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또 공부하자.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네. 자, 이제 임시이사. 이사가 있고 임시이사가 있고 뭐 있는데 이사가 이제 나중에 3법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울 거야. 근데 오늘 대략적으로 하면 자, 이사 A, 이사 B, 이사 C 이렇게 있어. 이렇게 세 명이 있어야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주식 아니 뭐 법인을 만들 수 있어. 주식회사로 법인으로 하자. 이제 법인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세 명이 법인을 만들었어. 예. 세 번을 법인을 만들었는데 셋 중에 이 사람이 제일 대표하기로 했어. 그래서 A를 대표이사로 했어. 대표이사가 됐어.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렸어. 아니면 미국에 갔어. 그래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네. 근데 세 명이 있어야 돼. 같이 해야 돼. 그러면 B 대신 다른 사람으로 임시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겠지? 네. 그 사람을 임시이사라고 그러면 하는 이제 원래 사람이 다 오면은 그 사람은 어, 내려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임시이사. 그럼 사망하면은요. 여기 봐. 63조 봐. 이사가 없거나 음. 결혼식 어떤 뭐 미국에 갔던 병원에 갔던 뭔가 일을 해야 돼. 지금 비어 있을 때 그럴 때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만약에 그건 죽었거나 사망하면 그냥 이사를 다시 그건 다시 세우는 거지. 잠깐 임시니까 말 그대로 임시로 뽑는 이사야. 네. 자, 사원총회가 뭐냐 하면 법인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총회를 해야 돼. 총회. 네. 총회가 뭐냐? 요 이사가 있고 거기 밑에 회원들이 있겠지. 네. 회원이 1번, 2번, 3번, 4번 회원이 100명이 있어. 네. 그럼 이 100명들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자, 우리 이번에 저기 아파트가 필요해요. 우리 법인이 뭔가를 하려면 빌딩이 하나 필요해. 근데 우리한테 돈이 100억이 있어요. 이 100억으로 빌딩을 살까요? 말까요? 회의를 했어. 그러려면 이것을 대표이사 마음대로 빌딩 살까? 오케이 사자.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회의를 해야 돼. 회의. 그것을 총회라고 하는 거야. 총회. 네. 그것을 사원총회라고 해. 그래서 사원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사원총회도 항상 1년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해야 돼. 그것을 뭐 정기총회야. 정기총회. 그것은 늘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야. 정기총회. 연말이 되면. 매년마다 하는 거. 연말이 되면 한 10월쯤 해. 정기총회를 하도록 돼 있어. 그럼 회사는 이미 했겠네요 지금. 다 했겠지. 이제 새로 시작했겠지. 하는데 어떤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갑자기 빌딩을 사야 되는데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겠지. 네. 1월 달에도. 네. 그러면 그 임시총회를 소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사원이라는 게 회원이야.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한테 5분의 1 이상이 자 이번에 회의하니까 총회하니까 다 모여주세요 하고 5분의 1 이상이 모여야 돼. 100명이면 몇 명이 모여야 되지? 100명이면은 20명이 모여야 되는 거야. 네. 20명이 모여야 되는데 19명 모였어. 그럼 돼 안 돼? 그럼 안 되는 네. 거예요. 임시총회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결의를 못 하는 거야. 그럼 계속해서 그걸 놔둬야 돼요 그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또 다시 또 다음 날 또 연락해서 자 이번에 임시총회 다시 합니다. 다시 모여주세요. 하고 또 5분의 1 이상이 모여야 되는 거야. 아하. 자 그런데 야 5분의 1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는 5분의 1을 하지 말고 10분의 1만 모이면 임시총회 할 수 있도록 하자. 결정할 수 있어. 네. 10분의 1. 그러면 정관이라는 게 뭐냐면 법인을 만들려면 내가 이걸 가져온다고 해야 돼. 법인을 만들려면 정관이 있어야 돼. 정관이 뭐냐면
규칙 같은 거야. 규칙. 규칙. 학교에 보면 학교 규칙이 있지. 학교 학생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지.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법인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 거야. 우리 법인이. 이것을 정관이라고 해요. 정관. 그래서 이 정관에다가 적어 놓는 거야. 우리는 임시총회를 하는데 원래는 5분의 1이지만 우리는 임시총회는 10분의 1만 참석해도 임시총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적어 놓으면 10분의 1만 해도 돼. 선생님 근데 여기서 그 5분의 1 증가를 가능하다고 했는데 5분의 1 이하는 못해요? 정감이니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지. 아, 5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그러면 3분의 1 할 수 있고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그러면 10분의 1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안 적어 놓으면 어떻게 해? 무조건 5분의 1 이상 되는 거야. 이게 오케이? 일단 베이스가. 기본은 5분의 1이야. 기본은 5분의 1이고 5분의 1인데 그것을 늘리거나 줄이고 싶으면 정관에 적어 넣어야 된다. 정관에? 그리고 확인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정관에 그런 걸 안 적어놓고 임의로 5분의 1이 안 되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막 회의해서 통과를 했어. 그래서 빌딩을 팔았어. 근데 나중에 예안이가 거기에 회원인데 보니까 팔았어. 어이 나는 팔기 싫은데 팔았어? 그 보니까 정관에 있는 대로 안 했어. 그럼 소송 걸면 그 사람들이 다시 팔아야 돼. 막 다시 사와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럼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지겠지? 그러면 신고한 사람한테 어쨌든 그 사람이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나.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잘 해놔야 되겠지. 아들리는 잘하고 있나? 그 다 체크할 거야 조금 있다가 하고 있어. 쉬는 시간에 자 75조 총회의 결의는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고 결의권의 과반수로 한다. 총회 결의는 과반수 출석. 이 총회는 정기총회를 말하는 거야. 75조, 70조는 임시총회, 75조는 정기총회. 정기총회를 하려면 몇 명이 출석해야 된다고? 과반수. 과반수는 몇 명이야? 1000명이 있으면 50명 이상, 자. 500명 이상. 자 보자. 10명의 과반수는 몇 명일까? 6명이. 5명이요. 자 6명이요. 10명의 반은 네, 몇이야? 6명이요. 반은 5명이지. 반은 5명인데 과반이라는 것은 반을 넘는 거야. 그러니까 6명이네. 네. 자 그러면 2명의 과반은 몇 명일까? 그거는 과반수로 할 수 없어요. 네. 2명의 과반은 반은 1명이지. 과반은 2명이야. 과반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2명의 과반은 2명이야. 그러니까 전체가 해야 되는 거야. 자 3명의 과반은 몇 명이야? 2명이요. 3명의 과반은 2명인 거야. 그러니까 과반이라는 게 굉장히 큰 숫자야. 우리 4명의 회의를 했어. 과반수 통과. 그럼 몇 명이 동의해야 돼? 3명이요. 3명이 동의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반수가 동의하면 2명만 하면 되지. 과반 그러면 반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숫자라는 거야. 요거 착각하면 안 돼. 실제로 목사님이 작년에 목사님이 그 법인의 정관 아까 얘기했지 정관 규칙 같은 거 정관을 수정할 때도 이런 총회를 해야 돼. 그래서 임시총회를 했어. 임시총회를 했는데 우리 회원이 예를 들어 24명이야. 그럼 몇 명이 찬성해야 되지? 그러면 24명이면 13명이죠. 13명이 찬성해야 되지. 예를 들어 24명이 다 참석했다 그러면 13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반으로 착각하고 12명 하는 걸로 이렇게 했어. 그렇게 그걸 한 다음에 시청에 가져갔어. 시청에서 그걸 통과해 주거든. 시청에 가져갔더니 이거는 과반이 아니라 반이에요. 다시 해오세요. 그래 다시 해봤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 와. 자, 과반이 출석해야 되고 결의권의 과반으로 한다. 결의권이라는 것은 자, 회원이 이렇게 100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결의를 할 수 있는 결의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의권이 없고 어떤 사람은 결의권이 있고 이렇게 달라. 네. 그럼 결의권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10명의 과반수가 몇 명이야? 10명 하면 6명. 6명이지. 6명 중에 결의권이 있는 사람이 5명밖에 없어. 그러면 이 5명 중에서 과반이 동의하면 돼. 그럼 3명만 동의하면 돼. 알았지? 자, 10명의 과반수는 6명이야. 그럼 6명이 참석하면 회의가 할 수 있지, 총회를. 네. 총회를 할 수 있는데 6명 중에 예를 들어 결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돼. 그럼 몇 명이 동의하면 되지?
명이 동의하면. 두 명이 동의하면 되는 거야. 이 결론은 6명 참석했지만 2명만 동의해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야. 결의권 가지고 통과하는 거야 또. 알았지? 네. 그 말이야. 자, 56조. 그러면 이제 사원권. 뭐 사원 그러니까 회사 사원 같이 생각되지만 그런 회사 사원은 아니고 회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회원. 자, 회원은 어떻게 되느냐? 56조. 사단 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회원의 지위는 양도라는 게 뭐냐면 자, 내가 가진 회원이라는 나는 이거 회원증 이게 회원증이야. 회원증을 난 받았어. 가지고 있어. 네. 이것을 내가 이제 못하니까 온유 네가 해라 앞으로. 내가 너한테 온유한테 줘. 그걸 양도라고 해. 주는 거요? 주는 걸 양도라고 하는 거야. 양도 또는 상속. 상속은 뭐야? 상속은 자녀한테 주는 거지. 네. 내가 아파서 이제 죽었어. 그러면 내 자녀가 예안이야. 그러면 이 예안이가 아버지 이렇게 보니까 이 회원증이 있어. 이건 내가 가져야지 하고 예안이가 상속을 받았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가져가는 거. 없다. 양도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회원지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야. 알았지? 아예 네. 그 양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양도도 할 수 없고 상속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사단법인에서 회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끝이야 그냥. 그걸 누구한테 줄 수 없다는 거야. 자,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아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건 뭐야? 고칠 수 있다는 거야. 고칠 수 있다는 거야. 마음대로. 강행 규정은 못 고치는 거야.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정관에다가 양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으면 양도도 하고 상속도 할 수 있는 거야. 아하. 오케이? 근데 자, 우리가 법인 만들 때 우리 법인은 그러면 좀 편하게 하자. 그러니까 양도도 하고 상속도 하게 합시다 하고 정관에 적어두면 양도도 하고 상속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안 적어두면 안 못 적어도 한다는 못하는 거야. 방법이 거기에 적어둔 것만 할 수 있는 거야. 음. 원래 그거 원래는 못 하니까 적어둬야 할 수 있다. 자, 이제 정관을 변경하고 싶어. 정관이 뭐라고 했지? 어떤 규칙 같은 거야. 그 법인의 규칙.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법인이 정해놓은 규칙을 정관이라고 해. 정해놓은 어떤 규칙, 정관인데 이제 정관을 변경하고 싶어.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어. 정관에 예를 들어 우리 이사가 3명이야. 3명을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4명 하는 걸로 고치고 싶어. 그래서 1명 더 뽑고 싶어. 그래서 정관에 우리는 앞으로 이사를 4명으로 합니다 하고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총 사원의 3분의 2와 총 사원의 3분의 2가 이 동의를 해야 돼. 총 사원이 100명이면 몇 명? 3분의 2. 3분의 2 100명이면 몇 명? 한 7, 80명, 70명 70명 정도. 6명, 67명 정도는 동의해야 되는 거야. 맞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관 변경하려고 그래도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그냥 거야. 막 국회의원 같네요. 그런 거야. 국회의원. 실제로 그렇게 회의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대표라고 내 마음대로 야 우리가 고쳐서 막 해 이렇게 안 된다. 다 모여서 땅 해야 되고 회의해야 되고 인원수. 그래서 교회 혹시 회의하는 거 봤나? 교회에서? 네, 장로님들이 회의하는 거 봤어? 교회 집사님들? 네, 장로님들이 회의할 때 몇 명 왔는 거 몇 명 됐으니까 이제 회의를 속히합니다. 땅 하지. 네. 왜 그렇게 할까? 거기도 그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법인인 비법인 거예요. 사단이기 때문에. 네. 교회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교회도.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은 아닌데 비법인이지. 비법인. 비법인 교회도.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해서 뿐이지 비법인 사단이. 법인 사단은 아니고. 근데 이제 종교 법인으로 하면 돼. 근데 교회는 일반적으로 종교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법인 사단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하기는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려고 하면은. 종교 법인 네. 만드는 거? 법인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 법인 만드는 거 어떤 거든. 자, 이제 했고. 그래서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 사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변경할 수 있고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내가 아까 목사님 설명했지. 네. 내가 어떤 정관을 변경하려고 어디 가져갔다고? 시청. 시청에 가져갔다 그랬지. 왜? 시청에서 우리 법인을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법인입니다 하고 우리를 법인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뭔가 바꾸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 시청에서 허가해줘야 되는. 그게 주무관청이. 예를 들어 시청이 아니라 저기 뭐
뭐야? 구청. 어떤 구청에서 있으면 구청에서 하는 거고 아니면 정부 기관 예를 들어 무슨 뭐 법무부 여기에서 있으면 법무부로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지방. 거기 가야 거기서 해주는 거야. 그게 주무관청이야. 네. 허가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정관이 넣었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주무관청에서 오케이 내가 그거 인정해줄게 허가해줘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시청이나 구청에 그거 안 하고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다 무효인 거지. 다 무효. 막 벌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시청이나 이런 데서 봤는데 원래 정관은 이렇지 않은데 그러면 시청에서 이제 당신들은 법인 아닙니다. 법인 취소해. 그럼 법인 취소돼 버리지. 자, 그래서 자, 거기 밑에 1번 재단법인은 얘기했지. 돈으로 하는 거. 재단법인은 재산을 변경. 그러니까 재산이 변경되면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거야. 재단법인에 돈이 10억이 있었는데 이제 그 10억이 빌딩을 누군가가 기부를 했어. 그래서 10억이 100억이 돼 버렸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고 그러면 빌딩을 받아야 돼. 아니면 빌딩 먼저 받고 허가를 받아야 돼? 먼저 바꿔도 돼요. 빌딩 먼저 받아도 된다는 거야. 사전에 허가를 얻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 그 말이야. 알았지? 네. 일단 받고 나중에 천천히 주무관청 허가 받으면 돼.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재산 변경이 뭘까? 재산 변경이라는 걸 밑에 처분이 뭐야? 없애는. 처분이라는 게 파는 거. 네. 예를 들어 재단법인에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을 팔 때 처분, 팔 때 편입이 뭐야? 들어오는 거. 어떤 사람이 빌딩을 하나 기부할 때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그걸 편입이라고 해. 강제집행이 뭐야? 강제집행. 법원 강제집행, 네. 뭐 경매 넘어가는 거 이런 거. 네.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는 재산 변경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무관청 허가가 네. 필요해. 현관 변경. 근데 저당권 설정은 재산 변경이 아니다. 저당권 설정. 네. 저당권이 뭐야? 돈 빌리는 거. 네. 돈을 빌리는 거. 아, 재단법인에서 땅을 살려고 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10억. 네. 그럼 10억 빌렸다고 시청에 가가지고 우리 10억 은행에서 빌리겠습니다. 허가 받아야 될까? 아니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야. 그거는 그냥 해도 돼. 근데 땅을 팔려면 해야 돼. 허가 받아야 돼. 땅을 살려면 허가 허가 받아야 받아야 돼요. 돼요. 어차피 땅 살려면 허가 받아야 되지. 네. 돈 빌리는 데는 허가 안 받아요. 저당권은 재산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안 받아. 이게 문제로 나오는 거야 실제로. 어차피 땅 살려고 저당권 하는 거면 어차피 허가 해야 그렇지. 되는 거야. 뭔가 살려고 돈을 빌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미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이거 저당권 빼고 모두 다 강제인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팔거나 사거나 받거나 이런 거 재산이 변경되는 거 나머지는 뭐- 저당권이 뭐야? 재산이 예. 나한테 재산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줘요. 적어주는 많아지지. 아, 누군가에 빌려서 가져오니까 음. 많아지잖아. 원래 0원이었는데 1억을 빌렸으면 내가 1억이 생긴 거잖아. 네. 그러면 재산이 많아지지. 그런 경우 빼고 나의 재산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음. 자, 판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어떻게 돼? 물권 계약. 채권 계약. 물권 계약이 뭐야? 뭔가를 네. 사고 파는 거. 물권 계약. 채권 계약이 뭐야? 돈을 빌려주고 돈이요. 빌려오고 이런 거. 물권 계약이나 채권 계약이 모두가 어떻게? 무효야, 무효. 아 이게 막 무효. 시청이나 구청에 허락이 없어요? 허락 없이 네. 허락 없이 사고 팔았어. 그럼 어떤 사람이 소송 걸어버리면 그거 전부 다시 원위치 다 시켜야 돼. 계약을 만약에 했어도요? 무효니까 다 취소돼. 다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거네요.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법인만 해당하는 거죠. 법인 비법인 다 똑같아. 그렇지. 이거는 법인이지. 비법인은 주무관청에서 통제를 안 하니까 아예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법인이지. 자, 이제 법인이 소멸한다. 법인이 소멸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법인이 있다가 이제 없어질 수 있겠지. 네. 예를 들어 사단법인은 언제 없어져?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없어지겠지. 네. 재단법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지면 없어지겠지. 네. 자, 법인이 소멸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산법인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는 법인, 해산된 법인의 재산은 지정자에게 기소이라는 게 뭐냐면 법인한테 남은 돈이 1억이 있어. 다 없고 이제 1억이 있어. 그럼 1억을 법인에서 이것을 온유에게 주겠습니다 하면 온유에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정자의 귀속 이게 1번이야. 근데 지정을 하지 않았어. 네. 온유에게 주겠다고 지정을 하지 않았어. 지정을 하면 지정자에 가고 지정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간다고? 국고기소. 유사 목적을 위해서 처분한다. 유사 목적. 그 사람이 이 법인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것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어떤 단체가 있겠지? 네. 그런 데로 돈이 넘어간다. 음흠. 자, 그런 것도 유사 목적을 가진 데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돈은 나라 돈이 되는 거야. 알겠지? 국고 귀속이 그 말이야. 나라 돈이 된다. 빚도 재산 아니. 빚도 넘길 수 있죠. 빚도 그거지. 그래, 빚도 같이 넘어가는 거지. 그럼 좋은데요? 자, 그래서 국가재산으로 바로 기소되는 게 아니다. 법인이 해산된다고 해서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나라 돈이 되는 거 아니다. 법인에서 누군가 지정하면 그 사람 돈이 된다. 자, 법인의 사무가 뭐야? 어떤 일 하는 거. 법인이 하는 일은 주무관청이 검사하고 감독한다. 이 법인이 지금 잘하고 있나 일을 잘못하고 있나를 누가 감독한다고? 그 주무관청. 주무관청이 뭐야? 아까 전에 말했던 시청, 시청이나 구청, 구청이나 뭐, 국방부, 그래 그런 거. 그렇지. 정부나 그래 정부 이런 행정기관, 행정관서 행정부. 그것을 주무관청이라고 해. 그러니까 법인이 하는 일은 주무관청에서 감독하고 검사하고. 근데 법인이 이제 해산, 이제 법인이 그만두고 또 청산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누구한테 넘기고 막 하는 걸 청산이라고 해. 네. 빚도 갚고 또 빚 받아야 될 건 받고 이런 걸 청산이라고 해. 법인이 해산되거나 청산하는 것들은 누가 검사 감독한다? 법원이 한다. 법원. 이거는 주무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한다. 하는 일이 법인 거지만 법인이 살아 있는 동안은 네. 법인이 활동할 때는 누가 감독해? 주무관청에서 하는데 이제 법인이 이제 힘이 다 되고 이제 늙어서 죽으려고 이제 그런 절차는 누가 한다? 법원에서 한다. 법원에서. 고등법원, 지방법원 상관없죠. 그 해당 법원. 그럼 모든 법원이에요? 아니 그 관련된 법원이 있어. 아, 모든 법인마다 그 관할 법원이 있어. 법원. 따로 있어요? 법원. 등기를 하지. 법원에서 등기를 해야 법원이 되지. 등기가 해야 법인이 되지. 네. 법인 등기한 그 등기를 통제하는 법원이 있단 말이야. 네. 그 법원. 거기서 다 한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법인 자체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건데 네. 지금 이렇게 들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들어보면 이제 법인에 관련된 뉴스가 많아. 응? 이도 살짝 이름이 약간 어려워가지고 헷갈려. 그래. 좀 헷갈리는 게 정상이야. 자, 35조. 법인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우리 법인의 대표가 온유야. 네. 근데 온유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 법인 관련자도 아닌데 예안이는 법인하고 관련이 없는데 예안이한테 손해를 끼쳤어. 그럼 그 손해를 누가 책임진다고? 대표요. 법인이 책임진다. 법인이. 어. 잘못은 대표자가 했지만 일하다가 잘못을 했어. 대표자가 일하다가 예안이한테 1억을 손해 끼쳤어. 그럼 그 1억을 누가 갚아야 된다고? 법인이 가진 돈으로 갚아주면 된다. 네. 온유 개인 재산으로 갚는 게 아니라 법인 일을 하다가 손해 끼쳤지. 그러니까, 법인이 일을 하다가 손해. 법인의 일을 하다. 그러니까 법인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지. 네. 자기 일을 하다가가 아니라 그 직무를 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법인에서 다 책임져 준다. 오케이? 네. 자, 2번이 뭐야? 직무 관련성 외의 행위. 그러니까 대표자가 법인 직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어떤 일을 했어. 그럼 법인이 책임져? 없어요. 책임이 없어. 그때는. 법인과 관련 있는 일은 법인이 책임져 주지만 법인과 관련 없는 일을 하다가 손해를 끼쳤으면 법인은 책임을 안 져. 개인이 책임져야 돼. 그러면 그 해당하는 관련자들끼리 알아서 연대해서 배상을 해야 돼. 법인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야. 네. 상식적인 거지? 네. 자, 판례. 대표권이 없는 이사. 대표권이 없는.
여기 보면 갈로 열고 바지 사장 적혀 있지. 네. 자 이제 이런 게 있어. 회사가 있는데 자 회사가 있는데 회사도 법인 회사야. 법인이야. 법인. 이 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사장을 한 명 임명을 해. 이게 대표지 사장이. 네. 대표인데 이 사람은 가짜 사장이야. 아무것도 결정을 안 해. 근데 실제 사장은 누구냐면 여기 뒤에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영화 보면 뒤에서 딱 앉아서 조종하는 사람 있지. 네. 실제 왕은 왕도. 왕인 것 같은데 뒤에서 딱 앉아서 왕한테 다 지시하는 사람 아 있지. 실제로 신하 그런 거 같은 있잖아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것처럼 사장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무 권한이 없어. 실제 권한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대표권 없는 이 사람이 이사야. 이 사람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감옥을 누가 가야 된다? 그 뭐야 그 바지 사장 말고 이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거는 등기 여부 불문하고 사실상 대표가 책임을 진다. 알았지? 등기에는 대표이사가 이 사람이 돼 있어. 등기에는 바지 사장이. 네. 그렇다고 책임을 이 사람이 진다? 아니야. 실질적으로 그 책임을 가지고 통제했던 사람이 사실상 대표가 책임을 진다. 판례라 보이는 거 보니까 이게 실제로 있던 거야. 다 판례라는 건 다 재판했던 거야. 그래서 재판해 보니까 그럼 누가 책임지냐? 바지 사장이 책임지냐? 실제 책임자 하는 어떻게 결론 냈다고? 이제 실제 사장이 실제 책임져야 된다. 자, 복대리 앞에서 했지. 네. 대리하는 사람에 또 대리한 사람. 이 복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복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대리한테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말이야. 대리가 잘못해도 복대리한테 대리가-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거야. 아, 그리고 사용자 책임은 성립한다. 사용자 책임은 성립한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 밑에 어떤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 대표 밑에 여기 고용한 사람들이 있잖아. 네. 여기를 봐야 돼. 고용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 고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뭐 문제를 일으켰어. 네. 그러면 요 사람을 고용해서 뭔가를 문제를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안 지지만, 일에 대한 책임은 안 지지만 이 사람을 이 사람의 상급자로서 책임을 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온유가 내가 사장이고 온유가 밑에 직원이야. 네. 근데 온유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쳤어. 근데 난 바지 사장이야. 네. 근데 온유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쳤어. 그럼 누가 책임져? 그러면 온유 형이요. 아니지. 내가 온유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책임져? 진짜 실제 사장 있지. 네. 예를 들어 실제 사장이 예한이가 실제 사장이야. 그럼 예한이가 책임져? 아 만약에 제가 대리를 맡겼는데 온유 형한테 온유 형이 또 복대리를 맡겼는데 또 그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저한테 다시 오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너는 내 밑에 있었잖아. 네. 그러면 내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사용자로서 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책임을 진다 이 말이야. 일에는 책임이 없지만 네. 그걸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 여기에 나오는 네. 사용자 책임. 뒤에 가면 또 나온다. 자, 비법인 사단 대표자도 복대리는 성립하지 않는 건 똑같고 35조 1항 그리고 35조 1항이 뭐야? 35조 1항이 뭐야? 법인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한 사인을 아까 했던 아 거. 손에 이거 그 법인이 그렇지, 법인이 35조 하다가 일항이지. 실수하면은 법인이 책임지는 법인이 책임지는 거 이거 비법인 사단도 똑같다는 거야. 그거는 알았지? 아, 비법인 사단도 대표자가 뭔가 잘못하면 비법인 사단이 책임져 준다는 거야. 그러면 알았지? 뭐야? 자, 그런데 복대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법인이 책임진다? 네, 아니요. 안 진다. 복대리가 잘못하면 그 사람이 복대리가 책임진다. 그게 여기에 적혀 있는 거야. 대리는요? 대리는 법인이 책임져 주지.
오케이? 복대리는 네. 하지 말아요. 그래. 자, 개인 살이를 도모했다. 개인 살이 도모가 뭐야?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다. 개인 살이 도모. 아니면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개인 자기를 위해서 일했거나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외관상 객관적 직무행위지. 외관상으로 봐서 이게 직무에 해당되는 일이야. 비록 개인을 위해서 일을 했고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직무하고 관련돼 있어. 그럼 누가 책임져? 법인이. 법인이 책임진다. 알았지? 비록 그 일이 법인을 위한 일도 아니고 개인을 위한 일이었고 법령까지 막 위반해서 한 일이지만 그것이 그 직무하고 관련된 일이면 법인이 다 책임져 준다. 개인한테 책임을 가급적 안 물린다 이 말이야. 4번 직무 관련 사항 아님을 알았거나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는 법인은 책임이 없다. 네. 자, 이 사장과 어떤 사람이 거래를 해서 제3자가 이 사장과 거래를 했는데 이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걸 알았어. 이건 직무와 관련이 없어. 이 사람이 알았어. 이 일을 하는데 이거는 이 회사 일이 아니야. 직무와 관련 없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어. 네. 알았으면 원래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누가 책임져? 원래는 이 사람이 책임지지. 법인이 책임 안 지잖아. 법인이 원래 책임 안 개인이요. 개인이 책임지잖아.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 없는 것을 이 사람이 이미 알았어. 네. 제3자가 알았거나 이 말이야. 아님을 알았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이 제3자가 피해를 봤어. 피해를 봤지만 이 사람이 알 수 있는데도 예를 들어 등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등기를 안 봤어 자기가. 피해 본 사람이요? 피해 본 사람이 등기를 안 봐서 피해를 봤어. 그럼 사람이 법인이 책임을 진다? 아니요. 책임 안 진다. 그 사람이 책임을 그 사람이 책임진다. 그 말이야, 요 말이. 아까 전에도 앞에 얘기했지? 자, 간접적 손해는 법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네. 간접적 손해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이 대표가 법인의 일을 하려고 차를 끌고 갔어. 네.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제3자와 교통사고가 나서 그러면 누가 책임져? 법인이 책임지지. 법인이 않죠. 책임지지? 법인이 책임지지? 네. 법인이 책임지잖아. 직무 일을 하다가 사고 났으니까. 법인이 책임지지? 직무 일 다른 걸 했을 때는 이제 개인 일, 예를 들어 회사 차를 타고 자기 개인 사적인 일 하다가 사고 났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네. 근데 회사 일을 하다가 사고 났으면 자기가 법인이 책임져 주지. 네. 근데 그때는 해주는데 이 제3자가 법인이 이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이 제3자가 사고가 나서 이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 네. 병원에 갔는데 뭐 수술을 받다가 뭐 잘못해서 죽었어. 그럼 이건 누구 책임이야? 법인이 책임이야? 아니요. 아니지. 네. 이 병원 간 것은 사실은 이거 사고 때문에 일어난 거지. 네. 사고 때문에 병원 갔잖아. 네. 이것을 간접적 사고라고 해. 간접적. 직접적인 건 아니지. 네. 간접적인 거지. 이거는 간접적. 네. 간접적으로 손해가 죽었어. 아니면 병이 심하게 걸렸더니 죽었어. 그럼 이 책임은 법인에서 지지 않는 거야. 직접적인 손해와 교통사고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진다는 거야. 네. 오케이? 네. 법인과 법인 대표자는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가 있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제 채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데 부진정 이게 어렵다. 부진정 연대 뭐야? 채무 관계.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라는 게 뭐냐면 법인이 대표가 뭐 어떤 잘못을 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어. 네. 그럼 누가 책임져줘? 직무와 관련되면 직무와 법인이요. 관련된 법인이 책임져 주지. 그래서 법인이 100억을 손해를 봤어. 이 책임져 준다고. 네. 100억을 손해 봤는데 해보니까 법인을 책임졌지만 이 사람 개인한테도 문제가 있단 말이야. 네. 문제가 있으니까 사고가 났겠지. 네. 그러니까 너도 내가 우리 회사가 100억 손해 봤는데 너도 내가 100억 다 손해 물으라고는 할 수 없고 그래도 네가 한 10억은 책임져. 그러면 이 10억을 받을 수 있어 없어? 법인이 있어요. 받을 수 있어. 그게 뭐냐면 구상권 행사라는 거야. 구상권 내가 예전에 얘기해 줬나? 네. 이 구상권이야. 구상권 예
중요하다고 얘기를 뉴스에 보면 구상권이 많이 나와.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거 있지. 이번에 뭐 외국 목사님이 인천공항으로 처음 들어왔는데 오미크론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지 처음으로. 뉴스에 그렇게 났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이 조사할 때 어떻게 해서 나는 그냥 방역 택시 타고 막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방역 택시가 아니라 개인 누구 승용차 타고 와서 막 그게 막 전파가 됐잖아. 네. 그래서 막 그 확산이 많이 됐지. 만일에 그 조사할 때 그 사람이 잘 조사했으면 처음부터 딱딱딱딱 처리했으면 정부에서 들어가야 될 돈이 조사하는 데 들어가야 될 때 예를 들어 100만 원이야. 네. 근데 조사할 때는 거짓말 하니까 조사를 안 했어. 그래서 확산이 많이 돼 버렸어. 네. 10명만 조사하면 될 걸 100명을 검사를 해야 돼. 네. 10명 검사하는 데는 100만 원 드는데 100명 검사하는 데는 1000만 원이 들어. 그럼 얼마가 손해 본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엄청 900만 원 손해 봤잖아. 엄청이 아니라. 네. 100만 원만 들면 되는데 1000만 원 들었으면 900만 원 손해 봤지. 그렇죠. 네. 네. 900만 원 손해 본 것을 어떻게 그 거짓말 한 사람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야. 내가 이미 900만 원 손해 본 걸 구상권을 행사하면 그 900만 원을 받아 올 수 있는. 그걸 구상권이라고 하는 거야. 구상권에 대한 개념 이해했나? 네. 구상권이 그거야. 자, 이제 한 장 넘기고 우리가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자. 비법인 사단. 네. 비법인 사단이 되려면 비법인 사단이 되려면 요건이 있어. 비법인 사단이 되려면 갖춰야 될 요건이 있는데 자, 따라해 봅시다. 쪼다 단체요. 쪼다 단체. 따라해 봅시다. 쪼다 단체요. 쪼다단체요. 따라하고 있나 강의? 쪼다 단체요. 쪼다 단체. 비법인 사단이 되려면 쪼다 단체만 비법인 사단이 될 수 있어. 쪼다단체. 자, 쪼다 단체, 조직을 갖춰야 돼. 비법인 사단이라도 조직이 있어야 돼. 뭐 이사가 있고 대표가 있고 회원이 있어야 돼. 조직이 있어야 돼. 조직을 갖춰야 돼. 다수결 원칙으로 다 해야 돼. 뭐 4분의 1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독재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수결 원칙으로 거기도 해야 돼. 다 했지? 단체가 있어야 돼. 단체가 존속해야 된다. 예를 들어 회원이 10명이야. 한 사람이 회원을 탈퇴하면 조직이 무너져 버리면 돼, 안 돼? 그건 조직이 아니야. 아니지. 네. 한 사람이 단체를 탈퇴했다고 조직이 무너지면 안 돼.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도 조직은 항상 있어야 돼. 조직이 존속해야 돼. 알았지? 네. 문제가 생겨도 뭐 회원이 탈퇴하든 뭐 있든 들어오든 관계없이 조직은 늘 있어야 돼. 그렇게 튼튼해야 돼. 네. 그게 단체 존속. 자, 세 가지. 조직을 갖춰야 되고 다수결 원칙을 해야 되고 3. 단체가 존속을 해야 돼. 쪼다 단체 요가 뭐냐 하면 주요사항이 확정돼야 돼. 주요사항이 뭘까? 대표는 누구다. 우리는 회의는 언제 한다. 뭐 이런 것들 주요한 사항이 확정되어 있어야 돼. 단체가 존속돼야 존속. 거기 적혀 있잖아. 3번 단체가 존속돼야 된다. 다 적혀 있잖아. 회원이 뭐 탈퇴해도 항상 단체는 회원 한 명 때문에 단체가 무너져 버리면 그건 조직이 아니야. 비법인 사단 아니야. 그래서 요런 네 가지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비법인 사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비법인 사단에는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 교회가 있어. 종중과 교회가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나갔어. 그렇다고 교회 문 닫나? 문 닫아 안 닫아? 안 닫아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단체로 10명이 교회에 왔다가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갔어. 그렇다고 교회 문 안 닫지? 단체. 그게 단체가 존속한다는 거야. 네. 자,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종중하고 교회인데, 자, 한번 판례를 한번 보자. 판례. 비법인 사단은 1번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비법인 사단이지만 여기도 사원총회에 항상 결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법인하고 똑같아. 맞지? 네. 비법인 사단이지만 사원총회 결의했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건물을 사려고 해. 건물을 교회에서 살 수 있지. 네.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회의 안 하고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건물을 하나 샀어. 네. 직권남용이요. 돼 안 돼? 안 안 돼요. 되는 거야.
그런 일이 근데 있을까 없을까? 있죠. 엄청 많아요.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해야 돼요. 소송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목사님 다 책임져야 돼. 실제로. 그 목사님 삐져가지고 예배 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야. 네.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 법을 아는 사람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법인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 있어야 돼. 법인 팀. 안 그러면 막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법인팀이 있는 이유가 모든 회사는 그게 있어요. 그래. 자, 그래서 결의가 해야 된다, 알았지? 네. 2번 처분 행위라 하면 앞에서 배웠지? 처분 행위라 하면 네. 총유물이 뭐냐면 비법인 사단의 재산을 총유물이라고 해. 비법인 사단의 재산을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과 이용 계량 행위로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에 빌딩이 있으면 빌딩을 파는 거, 뭐 차가 있으면 차를 파는 거, 네. 그 자체의 처분과 이용 계량이 뭐야? 예를 들어 빌딩이 있으면 빌딩을 전세나 월세 줄 수 있지? 네. 그것을 이용한다고 하는 거야. 이용이나 계량이 뭐야? 늘리는 거예요. 1층 있는데 2층 더 늘린다든지 이런 거. 계량 행위로 설계 용역을 계약하는 거 있지. 설계 용역 계약하는 거. 네. 그것은 뭐? 설계 용역 계약하는 건 뭐?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해서 처분 행위가 아니다. 알았지? 네. 자, 처분 행위라 하면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과 이용 계량 행위를 처분 행위라고 해. 처분 행위가 뭐라고? 이용 계량. 처분 행위라는 1번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 네. 빌딩을 파는 거. 아니면 그 빌딩을 이용하거나 계량하는 거. 그걸 처분 행위라고 해. 이 처분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사원총회 결의를 해야 돼. 비법인 사단도.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 건물을 누구한테 막 빌려주고 뭐 하려면 회의를 하고 하라는 거야. 네. 목사님이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알았지? 네. 해야 돼. 그런데 설계 용역 계약. 자, 우리가 이번에 교회 건물을 2층에서 3층으로 늘리고 싶어. 그래서 어떤 설계팀에 설계해 주세요 하고 의뢰를 했어. 용역을 줬단 말이야. 계약을 했어. 그 계약한 자체는 처분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처분행위가 아니다. 응? 네. 두 번째 줄. 그것은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회의 안 해도 돼? 해야 돼.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교회 인테리어 하는 거는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인테리어 하는 거는 인테리어 하는 그 설계 계약은 네. 회의를 안 해도 돼. 네. 근데 인테리어 하려면 회의를 해야지. 인테리어를 해서 고치려면 뭐야? 계량 행위지. 네. 고치는 건 계량 행위야. 고치는 방을 만약에 넓힐 수도 있고 그런 그래. 계량 행위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려면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인테리어 해서 고치겠습니다.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설계 계약하는 거 있지. 네. 자, 요 설계해 주세요. 설계를 해야 고칠 거 아니야? 네. 설계 계약하는 것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A라는 회사와 설계 계약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이것까지 회의를 해야 돼? 그건 안 해도 된다. 그건 그냥 해도 된다. 만약에 그 교회가 이사를 할 때도 그걸 해야 돼 회의를. 이사? 네. 그것도 중요한 거지. 그거는 정관에서 주소지가 옮기는 거니까. 우리가 어디로 회의하기 옮기겠습니다. 오케이, 통과. 왜 우리 옮겨? 여기서 계속 합시다. 그럼 못 가는 거지. 돈을 다 준비했는데도? 응? 돈을 만약에 다 준비했는데 아, 돈을 준비했건 못했건 이사 가기 전에 같이 의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의논을 했는데 이제 통과를 못하면 이제 이사를 안 못하는데? 못하지. 의논을 했는데 다수결이 안 된다 그러면 안 가는 거지. 아반수 동의가 이하면 그래. 다수결 원칙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비법인 사들면 다수결 원칙이야. 그러다 근데 그걸로 혼자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자, 3번 보정행위. 보정행위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합은 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무효가 아니니까 된다는 거지. 네. 보정행위. 예를 들어 빌려주는 약간 내가 교회야. 네. 내가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근데 언주가 와서 목사님 나 돈이 너무 필요하니까 은행에 돈을 1억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 좀 서주세요 얘기했단 말이야. 네. 그래 보증 서줄게. 이건 된다고? 네. 된다고.
만약 그 뭐야 회의 필요 없는 거. 회의 필요 없다고 된다고. 오케이 내가 해줄게 보증 서줄게 된다고. 교회가 보증을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 알았지? 네,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 회의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 안 해도 된다고. 이게 판례야. 이거 가지고 실제로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판례가 있었다는 거야. 아 판례구나. 그러니까 아니 보증행위 때문에 이 사람 보증행위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봤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총회를 안 거쳤어야 하고 누가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래서 막 재판해보니까 판사가 그런 거야. 뭐 보증행위까지는 총회 안 거쳐도 돼. 땅땅땅 했다. 판사가 그걸 만들었네요. 그게 판례야. 알았지? 네. 자, 4번. 총유재산 소송은 총유재산이 뭐라고? 비법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총유재산이라고 해. 네. 그걸 총유라고 해. 총유재산 소송은 총유재산 때문에 이제 소송이 걸려서 소송. 총유재산의 소송은 비법인이 그 명의로 총회를 거치거나. 자, 깨끗하게 지워졌네. 자, 교회가 있는데 교회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지 이렇게. 네. 교회 건물이 몇 억짜리야? 100억짜리야. 네. 100억짜리야.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팔든지 사든지 뭐 해서 이사를 가든지 뭐 하려고 해.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의를.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를 해야 되는. 아, 총회를 거쳐야 돼. 선생님 그때 그 이사한다 결정할 때 회의를 했었어요? 어떤 거? 누가 이사를 간다고? 그 교회 막. 다 회의를 했겠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 건물이 뭐 하여튼 뭐 어떻게 분쟁이 돼가지고 어떤 A라는 사람이 이거 내 거야, 이거 가져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소송이 걸렸어. 그래서 교회에서 이 A라는 사람을 고소하려고 그래. 그럴 수 있겠지. 네. 이건 우리 건데 이 사람 가져가려고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총회를 어떻게? 총회를 열어서 해야 돼. 총회를. 회의를 해야 돼요. 총회를 거쳐서 소송을 해야 된다. 아하. 총회를 거쳐서 자 이거 고소합시다. 소송합시다. 교회에서 총회에서 땅땅땅 해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총회를 안 했어. 총회를 안 하고 예를 들어 장로님이 임의로 교회 대표로 해서 내가 교회 대표로 소송하겠습니다 하고 소송해버렸어. 해야 안 돼?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야. 총회에서 자 이거 고소합시다, 소송합시다 하고 결정을 한 이후에 소송을 해야지 누가 임의대로 목사님이나 장로님 혼자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아 근데 그 고소가 더 약하고 소송이 더 센 건가요? 뭐 똑같은 거야. 고소하는 게 소송하는 거야. 절차가 소송이야. 똑같은 소송이 법정 싸움이고 고소는 처벌할 수 있는 거. 자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거 네. 고소를 어디다가 하는 거라고? 경찰서. 경찰서에 하는 거잖아. 경찰서에 하는 조사한 다음에 소송으로 하는 거야. 법정에 소송하는 거야. 둘 다 그러면 비슷한 거네요. 고소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조사를 하겠지. 네. 조사를 해서 이거 진짜 문제가 된다. 네.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해라. 그러면 이제 정식적으로 소송을 재판하는. 소송한다는 건 재판을 한다는 거야. 아. 소송을 한다는. 고소한다는 소송을 하는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소송을 해버린 거야. 법에다가 네. 검사, 변호사 사가지고 처음부터 경찰 안 가고 변호사 사서 법원에다가 소송 걸어버리는 거야. 그럼 바로 처음부터 재판해야 된다. 그럼 사소한 것도 고소로 되고 소송으로 될 수 있는. 오. 그래서 총유재산 소송은 비법인이 그 명의로 총회를 거쳐서 하든지 비법인이 그 명의로 비법인이 예를 들어 뭐 A라는 교회가 있어. A 교회면 A 교회라는 이름으로 누구 명의로? 교회 이름으로. 네. A 교회 이름으로 총회를 해야지 뭐 그냥 담임 목사 누구 한 명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응?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총회를 거치거나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지. 네. 다른 방법이 뭐야? 구성원 정원이. 자, 교회가 자 요거 총회를 해서 이거 고소합시다. 그래서 총회를 했어. 그럼 만장일치한 거지. 네. 산문이 통과했지. 네. 그러면 이제 소송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 A 교회. 원고가 누구야? A 교회. A 교회 이렇게 되는 거야. A 교회 이렇게 하거나 두 번째는 뭐야?
조합원 총회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 소송으로 구성원 전원이라 그러는 거야. 교회 성도가 100명 있어. 그럼 100명 전체가 원고 기마무개 1, 기마무개 2, 기마무개 3 해서 100명 이름을 다 적어서 원고에 네. 다 적어서 소송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야. 사석으로 소송하는 건 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알았지? 네. 총회에 거쳐서 교회 명의로 하든지 아니면 교회 성도 이름 100명을 다 적어서 같이 소송하든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단체 소송. 그 이름을 적는 게 동의를 구하고 이름을 적어야죠. 당연하지. 본인이 소송하겠다고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대표자나 총회 어떤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총회를 거치지 않거나 구성원 전체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냥 대표자, 교회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대표자나 이런 총회 소송도 안 하고 막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자, 보존 행위도 마찬가지. 보존 행위가 뭐야? 이용 계량하는 걸 보존 행위라고 하는 거야. 그 위에 2번에 이용 계량 적혔지? 그게 보존 행위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뭐 이 건물을 누구한테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이 건물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한다든지 이런 거 하려고 그래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지. 혼자서 그냥 개인이 판단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자, 종중이 뭐야? 종중. 종교 통합? 아니 종교 아니 종중이 뭐냐 하면 내가 얘기했잖아. 정예한 정시가 무슨 정시지? 저요? 음. 어떤 정신지 그 누구지? 그 책 썼던 사람. 큰일 났네. 전 알아요. 자기가 무슨 정신? 너는 알죠? 인동장씨요. 그래. 그건 거 알아야지. 자기 본을 알아야지. 저는 무슨 정신입니다. 알아야지. 자, 그렇게 알아야 돼. 내일 알아와. 알았지? 오늘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고. 자, 그래서 어디 했나 지금? 종중이 바로 그거야. 예를 들어 너는 정치 중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나? 정약용이 있어. 예를 들어. 네, 맞아. 아니, 어. 그러면 저는 정약용의 후손입니다. 그럼 정약용의 후손들이 모인 집단 단체가 종중인 거야. 네. 알았지? 그 후손들끼리 모인 단체를 종중이라고 하는 만약에 거야. 어떤 김이 있으면 어. 그 그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를 아. 종중이라고 하는 거야. 그 종중인데 종중은 누가 인위적으로 만드나? 아니지. 자연적으로 결혼하고 결혼해서 애를 놓고 애를 놓다 보면 사람이 많아져 종중이 되는 거지. 네. 자연 발생적인 집단이다. 특별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중 규약을 사용하거나 종중 대표자를 계속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종중이 있어. 예한이도 종중이 있고 온유도 종중인데 종중에 이름이 없어. 그럼 종중이 아닌가? 이름이 없어도 종중이라는 거야. 특별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종중이고 종중은 규약이 없어도 종중이야. 네. 정관이 없어도 돼. 네. 정관 같은 거 안 만들어서 우리 종중은 정량부터 내려왔는데 벌써 예를 들어 200년 지났어. 200년 지나고 보니까 어디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우리 종중이야. 규약도 없어. 그래도 종중이야. 종중은. 그리고 종중 대표자도 없어. 없어도 된다는 거야. 종중 대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관계없어. 그래도 종중은 종중인 거야. 네, 저번에 판례 보니까 종중에서 남자만 그래. 그게 이제 지금 여기 또 나와. 아, 자, 2번 보면 일부 종중원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면 제한한 결의나 규약은 본질에 반해서 어떻게 돼? 무효. 이게 그 말이야. 자, 우리 종중은 초등학교 6학년 이상만 종중회원으로 가입한다. 그러면 예한이는 못 들어가지. 네. 그럼 예한이가 억울해요. 왜 나도 정약용의 후손인데 왜 나는 종중회 회원이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일부 종중원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그렇게 제한한 거는 다 무효다. 만약에 막 그때 예전에 선생님이 화요일 날 말했었잖아요. 막 그 여자. 그래, 여자는 안 돼. 그럼 그런 거 다 무효라. 근데 그 판례 보면은 거기 그 여자 그 지지하는 쪽이 이겨가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만들어진 그래, 거예요. 그게. 자, 3번.
특정 지역 거주 종중원만으로 조직 구성 시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 볼 수 없지만, 자, 특정 지역 거주. 자, 우리 정리한 종중은 앞으로 여기 서울에 사는 사람끼리 우리 종중을 구성하자 하고 해서 특정 지역 거주 종중원만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근데 서울 말고 저기 경기도, 대구, 부산, 광주 이런 데도 살 수 있지? 네. 그 사람들 빼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종중을 하기로 해서. 그러면 본래 의미의 종중은 아니지. 네. 본래 의미의 종중은 아니야. 그러면 본래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는 건 비법인 사단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맞다는 거죠. 비법인 사단이 아니라는 거지. 아 그러네. 본래 의미의 종중이 비법인 사단인데 비법인 사단의 종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비법인 사단이 아니야. 그렇게 특정 지역만 한정해 버리면 네. 비법인 사단은 아니지만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될 수 있다. 좀 어렵지. 네. 비법인 사단은 아니지만 그거 비슷한 사단이라고 볼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냥 새로운 단체가 그러니까 원래 진짜 종중은 아니야. 종중이라고 말은 할 수 없어. 지역을 한정했기 때문에. 종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비슷한 단체라고는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네. 4번. 종중에서 이제 토지를 매각했어. 토지 매각이 뭐야? 매각이 뭐야? 매각이 이제 파는 거예요. 파는 거야, 사는 거야? 파는 거. 파는 거요. 파는 거. 토지를 매각하고 돈을 받았어. 토지 매각 대금. 네. 그 토지를 매각한 대금. 토지를 팔고 받은 돈. 토지 매각 대금은 총유에 속하고, 총유가 뭐라고? 총유 그 비법인 사단의 재산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총유가 되는 거지. 비법인 사단의 재산이 되는 거지. 총유에 속하고. 총회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총회가 어떤 결의를 했어. 네. 근데 너무 이게 불공정해. 결의한 내용이 상식이 어긋나. 예를 들어 이거 우리가 이번에 토지 매각 대금을 100억을 받았어. 근데 이 100억 받은 거 가지고 이거 온유는 기분 나쁘니까 돈 안 주고, 예안이는 예쁘니까 한 10억 주고, 아델리나는 더 예쁘니까 20억 주고, 나머지 뭐 한 80억, 70억은 내가 가질게,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너무 불공정하지. 네. 현저히 불공정하지. 그래서 총회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할 때 종원의 고유 기본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결의는 어떻게 돼? 무효된다고. 무효다. 없어진다고. 이 말이 4번이 그 말이, 알았지? 네. 그러니까 총회 결의 내용이 상식이 벗어나면 그거는 소송하면 돼. 그럼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어. 네. 이게 이것도 다 판례야,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자, 5번. 예전에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됐어. 앞에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됐어. 지금 예를 들어 뭐 했는데 이거 뭔가 흠결이 있어서 무효가 돼서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자, 내가 앞에 얘기했지. 예안이 10억 주고 온유 안 주고 아델리나 20억 주고 내가 70억 했어. 그거 무효지? 네. 무효야. 그래서 온유가 이건 무효입니다 했어. 그래서 이겼어. 그래서 온유가 마음대로, 그러면 예안이는 1억만 주고 아델리나 1억 주고 내가 97억까지 내. 그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것도 안 돼.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종중총회로 다시 결의해야 된다. 여기 그렇게 적혀. 글씨를 잘 봐. 그 말이 그 말이야. 네. 새로운 종중총회로 다시 결의해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야, 그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네. 자, 6번. 비법인 사단인 종중이 비법인 사단이라는 거야. 네. 비법인 사단인 종중은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다. 알았지? 종중 이름으로 소송해도 된다는 거야.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거는 피고도 될 수도 있고 원고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종중 이름이. 우리가 아까 A 교회가 원고가 될 수 있다 그랬지? 그것처럼 A 종중이 원고가 될 수 있는 거야. A 종중 이런 이름으로. 사람이 아니지만 원고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데 종중에 뭐 패소가 할 수도 있고, 종중을 감옥에 못 보내겠지.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형사 소송은 안 되겠지. 민사 소송을 하겠지. 벌금을 낼 수가 있는. 벌금을 낼 수 있는 게 종중 이름. 그렇지만
조합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조합은 6번. 조합은 당사자. 그러면 조합은 원고가 될 수 있어? 아니요. 조합은 원고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비법인 사단은 예를 들어 종중이나 교회는 원고, 피고 될 수 있지만 조합이라는 게 있어. 조합. 네. 무슨 조합이 있나? 뭐 산림조합 이런 거 들어봤나? 너희들? 아니요. 뭐 살림이요? 산림조합 이러면 산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들의 단체. 조합. 아 조합이 그냥 말 그대로 조합이에요. 조합이라는 얘기 들어봤지? 조합. 네. 뭐 농협 조합 뭐 이런 거, 농협 협동조합 이런 거 들어봤나? 네. 분비대. 농협 협동조합 들어봤나? 네. 이런 조합. 노조 들어봤어요. 그래. 이런 조합. 그래. 노조 뭐 어떤 이런 조합은 노동조합. 노동조합. 아. 이런 조합은 비법인 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합 이름으로 원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개인으로 해야 조합 되네요. 개인 이름으로 해야지 조합 이름으로 막 소송을 걸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노동은 왜 사단이 없죠? 뭐 사단으로 만들면 만들 수도 있겠지. 어쨌든 조합은 안 된다. 자, 7번. 종중유사단체는 아까 종중유사단체 위에서 하나 봤지. 네. 네. 종중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뭐 3번. 특별 지역. 그러면 종중유사단체는 사적 임의단체야. 사적 그냥 개인들이 그냥 모여서 만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해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중은 비법인 사단이지. 네. 비법인 사단이 되려면 이렇게 막 한정하고 그런 거 안 되지. 네. 그렇지만 비법인 사단이 아닌 종중과 유사한 단체, 네. 그런 단체들은 뭐 내가 우리끼리 예를 들어 KPA 국제학교에 남학생들끼리 단체를 만들자고 원주가 만들었어.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만들 수 있지. 그거는 무효야? 아니요.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 가능해. 너네들끼리 내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면 돼. 그 아들리나가 자 우리 KPA에서 예쁜 여학생의 단체를 만들겠다 하고 단체를 만들었어. 네. 그리고 가능해? 네.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온유 못 들어와, 예안이 못 들어와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자, 8번. 성별에 따른 차별 처우가 용인 한계 벗어난 경우는 위법이다. 용인 한계가 뭐냐?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면 너무 심하면 심하면 안 돼. 예를 들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 우리 학교 같은 경우 남학생은 바지를 입어야 되고 여학생은 치마를 입어야 된다. 정했어.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네. 근데 남학생은 긴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바닥에 질질 끌리는 걸 입어야 되고, 여학생은 치마를 입어야 되는데 발목을 다 덮고 저기 한 10cm까지 질질 끌리는 걸 입어야 된다. 항상. 웃긴 걸로 해보자면 막 눈썹 1cm만 나랑 차이나서 이제 넌 남자는 들어오지 치마만 못한다. 입어야 돼. 그렇게 막 차별을 하는데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차별을 막 해. 네. 그러면 그거는 위법이라. 알았지? 네. 이거는 그냥 이게 딱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 이제 그래, 그렇다는 상식선에서. 자, 교회까지만 하고 끝내자. 신의칙이죠 이거. 신의칙이 다. 교회도 비법인 사단인데, 교회가 분열 시 분열 법률가 인정되지 않고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요즘 교회가 많이 분열하지. 엄청 많이. 많이 하죠. 교회가 막 쪼개지지. 네. 막 쪼개진다고 해서 어떤 분열 법률은 뭐냐면 막 힘센 사람이 가져가는 거. 네. 분열 법률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분열 당시에 교인들의 총유, 분열을 하고 있을 때는 그 교인들의 총유가 인정 안 된다는 거, 아무도 그거 제사를 손 못 댄다는 거야. 네. 알았지? 그런데 한쪽에서만 재산 가져가.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민법의 일반 원리를 적용해서 교회가 분열을 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델리나, 온유, 예한이, 강현이, 뭐 지연이 이렇게 있어. 그럼 몇 명이야? 지금 5명이야? 네. 5명이 있는데 교회가 분리됐어. 네. 서로 뜻이 갈라진 거야. 네. 그래서 남학생 예한이, 강현이, 온유가 한 교회 분리되고 아델리나하고 지연이가 분리됐어. 3대2가 됐어. 네. 그러면 교회 재산은 누구 걸까? 그러면 많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아, 있는 쪽이 가져가는 거야. 3분의 2 이상. 여기 보면 3분의 2 이상. 재산이요?
재산을 교회 재산 누구? 교회 재산을 5명 예를 들어 교회 재산이 100만 원이야. 네. 근데 5명 있어. 네. 그러니까 여기 3명 갖고 여기 2명 갔어. 네. 그러면 3명 갔으니까 여기 60만 원, 여기 2명 갔으니까 40만 원 이렇게 분리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네. 분리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네. 3명 2명 갔지. 그럼 여기가 3분의 2지. 여기다 100만 원 다 준다. 여기가 원래 교회야 이렇게 인정한다. 교회가 하나였지. 네. 분리됐지. 네. 하나에서 분리됐지. 네. 그러면 교회가 2개가 됐나? 아니요. 2개가 됐지. 네. 2개가 네, 됐잖아. 됐죠. 네. 2개가 됐는데 원래 교회는 어떤 거야? 누가 원래 교회야? 원래는 더 많은 쪽. 원래 교회가 누구야? 그걸 어떻게 정했냐면 그냥 민법에서 네. 법에서 한국의 민법에서 네. 원래 그렇게 정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정한 거 어떻게? 네, 더 많은 쪽을 주시면 숫자로 정한 거야. 그냥 3분의 2 되는 쪽이 다 가져가 이렇게 정했다는 거야. 이것도 좀 잘못된 거야 사실은.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안 되는데 그렇게 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교회들이 막 분열될 때는 판사들이 뭐라 그랬냐? 그건 교회 일이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해. 우리는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랬단 말이야. 네. 교회에서 알아서 뭐 가져가든 뺐든 자기들끼리 했어. 네. 그래서 자꾸 이런 게 막 늘어나잖아. 늘어나니까 이제 좀 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생긴 거야. 그래서 판사들이 어떻게 정했느냐? 3분의 2 넘는 쪽이 다 가져가 이렇게 정했단 말이야.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온유 교회가 이제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쪼개졌어. 네. 목사님 파가 있고 장로님 파로 쪼개졌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쪽이 더 많이 가져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3분의 2를 만들어야지 우리 쪽이. 네. 네. 무조건 뭐 자, 나하고 동의하는 사람 도장 찍으세요. 10명이야. 그러면 무조건 6명이 여기 도장 찍도록 만들어야 돼. 그럼 6명 도장 찍었지? 그러면 이 교회는 이제 누구 거야? 거기 도장 찍은 사람 6명이 도장 찍은 사람들 거야. 그러면 자 이제 4명 당신도 나가. 그럼 나가야 돼. 그러면은 막그 뭐야 돈까지 동원해가지고 음?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건 민법이 아닌 거야. 그건 뭐 돈을 동원했든 뭘든 어쨌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교인데. 야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그 해서 뭐 그 진짜 그런 사람도 있겠지. 나쁜 마음 먹고 야 우리 6명이 이 교회 팔면 10억인데 나중에 2억씩 나눠 가지자. 저 사람도 쫓아내고 그 나쁜 사람이 있겠지.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많아요. 있지 많지. 교인들 나쁜 매수해가지고.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은 이런 걸 이용하는 거야. 그 나쁜 놈들은 이런 걸 이용하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막 분란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저 보니까 목사님 나빠. 목사님 저런 거 나빠. 너 여기 도장 찍어. 목사님 쫓아내자. 막 도장 찍게 한 다음에 목사님 쫓아내버리는 거야. 자기가 그걸 와가지고 그래. 하는 거. 목사님 쫓아내. 그럼 목사님 쫓겨나야 돼? 아니요. 쫓겨나는 거지. 법적으로. 네. 4분의 2가 안 되니까 쫓겨나는 거야. 아무 힘도 없이.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 뭐야 근데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가 아니잖아. 그래 교회가 아니지. 안 되지. 왜 뺏는 거? 그래 교회가 뺏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지. 그래 나쁜 짓을 하는 걸 막을 수 있지. 네. 왜 모르면 당하는 거야 그냥. 교회가 다 뺏기는 거야. 이단에 뺏기고 나쁜 놈들은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3분의 2 이상 탈퇴하면 탈퇴 교인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교인 총유가 확보된다. 하여튼 거기가 교회로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오늘 일단 1교시 여기서 끝내고 10분 쉬었다 가자. 네. 음. 네.